직업 정보론 실기입니다. 전부 26 문제니까 나오는 건 요 범위 안에서 나온다고 보시고, 뭐 정보의 특성, 노동시장의 특성, 한국 직업사전과 그다음에 한국 표준 직업 분류, 한국 표준 산업 분류, 이런 쪽에서 출제되는데, 한번 봅시다. 1번 문제입니다. 민간 직업 정보와 공공 직업 정보의 특성 세 가지. 우리가 필기할 때 많이 했죠. 민간 직업 정보 자유 제한. 이게 민간 직업 정보고, 공공 직업 정보는 이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네 가지인데 세 가지만 쓰시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자유제 또는 뭐 주유제 해도 됩니다. 민간 직업 정보는 생산자의 자율성에 따라서 구분한다 또는 주관에 따라 구분한다. 그 다음에 유는 유료다. 그 다음에 특정한 목적에 따라 범위가 제한적이다. 한까지 하면 한시적이다 이런 뜻이 되겠지만요. 두 번째 공공직업정보는 이 반대죠. 자율성에 따라 한다. 주관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직업정보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무료죠. 그 다음에 제한적인 데 반해서 전체 산업이 업종에 걸친 포괄적인 범위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생소한 내용은 아니죠. 2번 문제 미시정보와 거시정보입니다. 고용정보를 미시정보와 거시정보로 나누고 그 예를 각각 두 가지씩 쓰시오라고 했죠. 미시정보는 임구라고 했지만 임금정보나 구인 구직정보 이런 겁니다. 뭐 기타 자격정보나 훈련정보 이런 것 등이 되고, 거시정보는 뭔가 크게 내다보는 이런 그 정보죠. 그래서 노동시장 동향이나 직종별, 업종별, 인력 수급 현황 이렇게 적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 전망 자료 등 뭐 두 가지니까 뭐 이런 쪽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교재가 이렇게 아주 명료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교재를 통해서 충분히 습득이 된다고 봅니다. 내부 노동시장 이론, 이중 노동시장 이론, 인적 자본 이론의 의미라고 했죠. 노동시장의 분석 이론 중 내부 노동시장 이론, 이중 노동시장 이론, 인적 자본 이론의 의미를 간략히 설명하시오.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설명만 하면 됩니다. 내부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설명할 내용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압축을 시켜놓은 것은 기업 내의 규칙이나 관리가 노동시장의 기능을 대신합니다. 기업이 시장이 내부로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노동시장 기능이 기업 내로 옮겨진 현상을 말한다. 그래서 혹시 자신 있으면 현관수 내부 노동시장의 특성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내부 노동시장의 특성은 별도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다음 항목에서 보도록 하시고요. 이중 노동시장은 노동시장이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양시장이 서로 독립적이고 임금 및 고용의 구조에도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차 노동시장, 2차 노동시장. 뭐 1차 노동시장 같으면 우리가 대기업을 보면 되고 2차 노동시장은 열악한 주로 생산업이 업중에서 막노동하는 뭐 이런 쪽 요거 보면 되겠습니다. 인적 자본 이론은 이 말 그대로는 사람도 어떤 그 자본으로 본다는 이론. 자본이니까 뭐 투자 가치가 있다. 이런 쪽으로 생각한다 이거죠. 투자 가치가 있다. 노동자들 간에 서로 다른 생산성을 나타내는 이유는
인적 자본의 효율적인 투자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강조한다. 이유를 밝힌다는 것이죠. 노동자들 간에 서로 다른 생산성을 나타내는 이유를 밝힌다. 즉, 투자를 그만큼 했는 인적이냐 아니냐. 그 투자를 잘하면은 인적 자본의 효율적인 투자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강조한다. 기업이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것은 결국 이윤 추구 목적이죠. 결국 생산성 향상이 된다라고 하는 그 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인적 자본 이론이 형성된다. 이 이론이다. 의미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문제입니다. 내부 노동시장의 형성 요인과 장점 각 세 가지. 필기 때 많이 익숙해졌던 그런 것이죠. 내부 노동시장의 형성 요인 세 가지를 쓰고 각각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시오 했습니다. 내부는 안으로 현관문을 열고 쑥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현장 훈련은 이고, 그 다음에 기업 내 관습이 있고 숙련의 특수성인데, 자 여기에는 설명하시오 했으니까 실제 직무 수행에 이용되는 기술 및 숙련이 전임자에게서 후임자에게로 개인적으로 전수가 됩니다. 현장 훈련 말고 일반 훈련은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러나 이 현장 훈련을 강조하는 것, 이것이 이 내부 시장 형성 요인의 장점 세 가지, 뭐 또 형성 요인 세 가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형성 요인과 장점 세 가지인데 여기에는 장점에 대해서는 출제가 안 됐습니다만, 만약 된다라고 하면 우장성이다 해서 우수 인력을 확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장기 근속 제도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승진 제도가 발달되어 있다. 이런 것이 되겠죠. 기업 내 관습입니다. 현관. 관습은 고용의 안정성에서 형성된 것으로, 고용의 안정성은 사용자나 근로자 양측에 모두 중요하다. 이러한 그 관습이 있다는 것이죠. 이 내부 노동시장은. 숙련의 특수성입니다. 기업 특수적 숙련을 유지하기 위해 내부 노동력을 특별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와 있는 사람은 현장 훈련을 통해 가지고 아주 숙련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 보내면 곤란하잖아요. 나갈 때 잘 유출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내부 노동력은 아주 그 숙련된 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 노동력을 특별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현관수기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현장 훈련, 관습, 숙련의 특수성, 요걸 기초로 해서 몇 분 한번 써보고 검토를 하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5번입니다. 이중 노동시장에서 1차 노동시장의 특징 5가지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뭐 이것은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당황만 하지 않는다면은 점수를 주려고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차 노동시장 같으면 대기업의 삼성, 뭐 LG, SK 등 이런 대기업을 생각해서 그 좋은 점을 생각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외워도 되겠지만은 만약 생각이 안 나면은 또 그렇게 기술을 하면 되겠죠. 일단 고임금입니다. 고용의 안정성이 있고 승진 및 승급 기회 평등하다. 근로조건이 양호하다. 합리적인 노무 관리가 되어 있다. 이 외에 뭐 그냥 이거는 정 안 되면 좋은 거 생각나는 대로 복지가 잘 돼 있다라든가 뭐 인사 관리가 잘 돼 있다든가
뭐 이런 등등을 여러분들 생각나는 대로 기록해도 이것은 다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인적 자본 투자의 대상입니다. 정보입니다. 정교, 원래 이게 많아요. 많지만은 세 가지만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겠으니까, 정보입니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접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접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다? 결국 생산성을 높인다. 정규교육 또는 기타 학교 교육입니다. 정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도 뭐냐면은 입사 전에 됐건 입사 후에서 됐든 간에 입사 전에 됐다 이미 돼 있으면은 입사 전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고 입사 후에도 또 교육이나 훈련을 시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어드밴티지를 주겠죠. 이런 것입니다. 현장 훈련입니다. 취업 후 사업장에서 작업 등을 통해 획득하는 기술 훈련입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때에 따라서는 건강이라든가 그래서 뭐 헬스 이용권을 준다든가 그 다음에 뭐 해외 연수를 시킨다든가 비공식 학습이라든가 이런 그 등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7번 문제입니다. 한국 직업사진의 부가직업정보 6가지예요. 원래 부가직업정보가 13가지가 있죠. 이것은 부가직업정보는 별도로 이렇게 항목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다면 작업 강도도 나오죠. 숙련 기간, 정규 교육, 육체 활동, 작업 환경, 작업 장소, 뭐 위에 뭐 조사 연도라든가 그다음에 직무 기능이라든가 이런 등등은 우리가 이 밑에 나오는 또 다른 항목별로 나오는 이런 거 기억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출제 빈도가 높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8번 문제입니다. 한국 직업사진의 부가직업정보 중 정규 교육, 숙련기간, 직무 기능의 의미를 쓰라라고 했죠. 이게 전부 다 부가직업정보에 해당되죠. 자, 제목은 이미 나와 있으니까 정규 교육은 항상 이게 평균 학력이라고 쓰면 곤란합니다. 해당 직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정규 교육 수준입니다. 수준을 의미하고 뭐 평균 학력은 아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숙련 기간은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해당 직업의 직무를 평균적인 수준으로 스스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교육, 훈련, 숙련 기간을 의미한다. 해서 숙련 기간은 별도 출제가 되니까 또 그걸 통해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직무 기능입니다. 해당 직업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 기능에는 항상 DPT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료, 사람, 사물과 맺는 관련된 특성을 나타낸다. 이게 이제 직무 기능. 직무 기능 하면은 우리가 DPT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서술을 하고 하면 되겠습니다. 의미를 쓰라고 했으니까 이런 의미를 기술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 9번입니다. 한국 직업사진의 부가직업정보전 작업 강도입니다. 다음 빈칸을 채우시겠죠. 아주 가벼운 직업. 아가보 힘한데 아주 가벼운 직업. 그 다음에 가벼운 직업. 그 다음에 보통 보통 작업. 아주 가벼운 작업. 그 다음에 힘든 작업. 그 후에는 아주 힘든 작업. 이렇게 되는데 이 갈로를 채우는 거예요.
아주 가벼운 거는 보통 이 4, 8, 20, 40, 40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아, 가, 보, 힘, 아, 이렇게 되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구분을 해야 될 게, 여기 40, 40의 차이점, 힘든 작업과 아주 힘든 작업, 요거 구분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 넣는 거는 아주 가벼운 작업은 4kg, 보통 작업은 20kg이고, 그 다음에 그 반을 빈번히 들어 올린다고 10kg 되죠. 힘든 작업은 최고 20의 더블이니까 40kg의 물건을 들어 올리고, 반, 그러니까 20kg 정도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한다. 자, 이렇게 빈칸을 채우시오라고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한국 직업사전의 부가직업 정보 중 해당 직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육체적인 힘의 강도를 나타낸 것으로 5단계로 분류하였다. 이 5단계를 쓰시오. 단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했으면 뭐 이거는 순서대로 쓰게 되겠죠.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아주 가벼운 직업, 최고 4kg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 여기는 반이 없습니다. 최고 40kg, 그 다음에 2kg 뭐 이래서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이 아니고 그냥 4kg는 이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그냥 운반하면 됩니다. 최고. 가벼운 직업은 요거 배가 되겠죠. 최고 8kg의 물건을 올리고, 반 정도의 물건은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 그냥 가볍게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보통 작업을 항상 그 기준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슈퍼에 파는 쌀 한 부대 요새는 최고 20kg의 물건을 들어 올리고, 이건 가끔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나 10kg 정도의 물건을 이 정도는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할 수 있는 게 보통 작업입니다. 힘든 작업은 최고 40kg의 물건을 들어 올리고 20kg 정도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한다. 아주 힘든 작업은 여기 최고라는 말이 없습니다. 40kg 이상입니다. 여기 힘든 작업은 최고 40kg이고 아주 힘든 작업은 40kg 이상의 물건을 들어 올리고, 최고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신에 또 반은 20kg 이상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한다. 그러니까 힘든 작업하고 이거 차이는 최고가 있고 여기에는 최고가 없다는 그 차이,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한국직업사전 부가직업정보 중 작업 강도 결정 기준 4가지라고 했어요. 이 문제를 잘 아셔야 됩니다. 결정 기준입니다. 작업 강도 결정 기준. 그러니까 그냥 작업 강도, 지금 요거는 말이죠. 아가보 힘하는 작업 강도고, 그 다음에 결정 기준, 이것을 구분해서 익히지 않으면 이거 뭘 써야 될까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선 우리가 밀당하고 밀당대로 운반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기준 4가지를 서시에 있으니까 설명은 뭐 안 해도 됩니다. 기준 4가지를 쓰시오 했으니까 미는 게 있고요. 미는 거. 그러니까 미는 것은 힘을 가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당기면 물체 힘을 가하여 힘을 가한 반대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작업입니다. 이걸 4가지 기준을 쓰시오 했으니까 그냥 이해만 하시고요. 밀, 당김, 그 다음에 덜 올림이 있습니다. 물질을 주어진 높이에서 다른 높이로 올리거나 내리는 작업이다. 운반은요, 손에 들거나 팔에 걸거나 어깨에 메고 물체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작업을 말한다. 우리가 이걸 잘못해서 이동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운반입니다.
그래서 밀당 들어 운반해서 밈 당김 들어 올림 운반 이렇게 기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한국직업사전 부가직업정보 직무기능적 자료의 항목입니다. 지금 요게 2021년 3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좀 도표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설마 이게 나오는가 이렇게 했더니만 이게 최근에 나중에 2022년도 그 실기 문제를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만은 해설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최근에 좀 자주 나와요. 이게 자료가 나오고 자문도 나왔어요. 또 이것도 나오니까 이번에 나온 거는 이 자료 부분입니다. 종합 자료는 종합 하나 해놓고 나머지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기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보면 이 순서대로인데 니은 같은 건 조정, 분석, 수집, 계산, 기록, 비교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데 만약에 자료가 나온다면 종조부가 분수를 만든 계기로 만약 비를 기다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종조 분수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 이 사람이 관련된 것도 나름대로 뭐 아직 출제가 안 돼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뭐 자입고 가모술 그다음에 신호 말하기 신호 그다음 서비스 관련 이렇게 좀 시간 나면 좀 정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네. 12번입니다. 한국직업사전 부가직업정보지 육체활동 구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부가직업정보가 자주 나와요. 한국직업사전의 부가직업정보 중 육체활동의 구분 4가지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6가지가 있어요. 이 6가지를 여러분들 이걸 외울 때는 이걸 이렇게 그 중에 4가지니까 우리가 띵틀 하는 그 선수를 한번 생각하면 돼요. 띵틀. 띵틀 할 때 처음에 웅크리죠. 웅크리고 그 다음에 눈으로 앞을 봅니다. 보고 띵틀 쪽으로 보죠. 시각을 쓰고 시각 웅크림치가 그다음에 손을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했다가 그다음 손으로 띵틀에 터치를 하죠. 이런 띵틀에 이렇게 터치를 합니다. 터치를 해서 그 다음에 회전을 하죠. 이렇게 회전을 손을 사용하고 나중에 이게 착지를 했을 때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되죠. 균형 감각. 이게 넘어지면 감점이 되죠. 그 다음에 잘했다고 한번 환호성을 지를 겁니다. 그럼 관중들이 또 뭐 잘했다고 소리를 지르면 또 이거 듣겠죠. 그래서 웅크림, 시각, 본다, 띵틀을 본다, 손을 사용한다, 그 다음 착지할 때 균형 감각을 한다. 언어력 청각이 있습니다만은 4가지 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시고 언어력 그다음에 청각도 있더라 하는 것을 참고로 기억해 놓으면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 13번 문제입니다. 부가직업정보 사례 문제가 나와 있어요. 이런 사례인데 다음 표는 한국직업사전에서 특수학교 교사 직업의 부가직업 정보에 관한 내용이다. 표의 내용 중 숙련기간과 자격 강도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자, 숙련기간이 여기 나왔죠. 2년 초가 4년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자격 강도가 보통 작업이라고 했죠. 자, 요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면 됩니다. 사상이 보면은 이런 그 도표는 말이죠. 요새 워커넷의 그 구인란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구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요 13가지가 요게 전부 다 부가지급 정보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근데 하나가 13가지 맞네. 이렇게 되는데 일단 숙련 기간은 우리가 그 포퓰러에 제가 말씀드리면은 해당 직업의 직무를 평균적인 수준으로 스스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 훈련, 숙련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미를 설명하시오. 숙련 기간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 설명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2년에서 4년 같으면은 2년 초과 4년 이하죠. 여기 보면은 2년 초과 4년 이하죠. 그래서 의미하는 것으로 일단 숙련 기간에 대해서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2년 초과 4년 이하는 수준 1 내지 9 중 1 내지 9로 되어 있죠. 수준 9까지. 수준 몇째? 수준요 7에 7 수준에 해당된다. 이렇게 설명하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수준은 우리가 구분을 할 때 보통 여기에 이제 약간의 시범 정도가 1수준 30일, 그 다음에 3개월, 6개월, 6개월에서 1년, 1년에서 2년 이하. 요 기준을 말이죠. 일단 5수준을 기억하시면 해놓고 이렇게 배수로 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월 초과 1년 이하는 5수준이다. 왜? 1부터 9수준까지의 가운데 해당이 되니까요. 그러면 5수준이 이러면은 6수준은 1년 초과 2년 이하가 되겠죠. 그 다음에 7수준은 2년 초과 4년 이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8수준은 4년 초과 10년 이하로 이렇게 건너뜁니다만은 보통 8수준, 9수준은 잘 묻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극 강도입니다. 자극 강도는 우리가 앞에 별도 문제로 나왔죠. 보통 작업이니까 보통 작업은 우리가 자극 강도는 몇 수준까지 해당 직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육체적 힘의 강도를 5단계로 아가보 희망 5단계로 분류한 것으로 보통 작업은 아까 했던 거를 봅시다. 위에서 최고 20kg의 물건을 들어 올리고 10kg 정도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한다. 항상 우리도 이것도 아가보 히마 중에서 아주 가벼운 작업, 그 다음에 가벼운 작업, 보통 작업, 힘든 작업, 아주 힘든 작업 이렇게 되는 가운데를 항상 기준으로 해서 전후를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최고 20g, 20kg 을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그 반 10kg을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한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런 그 사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출제가 되었네요. 자, 그러면 일단 너무 길면 곤란하니까 여기서 일단 끊고서 나머지 시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